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71호에 게재된 10m급 무선급전의 실용화, 센서부터 스마트폰과 드론까지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12호로 80에서 84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일본은 총무성의 규제 완화로 10m 이상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IoT 디바이스에 무선 급전 기술을 실용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는 920MHz대를 이용한 밀리와트급의 급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며 도시바나 미국 기업 등은 대전력 전송을 위해 인체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드론에 급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디에 있든 도난방지용 IC 태그 등 IoT 디바이스에 급전할 수 있도록 밀리파 통신과 무선 급전을 연계 융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프트뱅크와 교토대학, 가나자와 공업대학의 연구팀은 2021년 11월 12일 5G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사용하는 28GHz대 준 밀리미터파대의 주파수대를 활용하여 통신과 무선 급전을 연계 융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활용하는 급전 기술이 바로 10m급의 무선 급전 기술인 것입니다. 소프트뱅크는 통신뿐만 아니라 전력도 무선으로 전송하는 완전 무선의 세계를 목표로 합니다. 5G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방대한 수의 IoT 디바이스가 사회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디바이스를 가동시키기 위해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되면 적지 않은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때 통신처럼 전력도 무선으로 떨어진 장소에 전송할 수가 있다면 배터리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IoT 디바이스를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뱅크는 다른 통신 시스템과의 전파 간섭이 적은 28GHz대에서 최종적으로는 기지국 주위의 100m 범위까지 급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 급전은 전력 전송거리가 수 밀리미터에서 1m 정도인 근접 접합형과 10m 이상 떨어진 기기에 충전 가능한 공간 전송형의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근접 접합형은 스마트폰의 무선 급전에 사용되는 치 등의 상용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로 치는 예로부터 실용화되고 있는 전자 유도 방식을 활용한 무선 급전 방식입니다. 공간 전송형은 마이크로파의 진동을 전파에 실어 급전하는 방식으로 송전기 측에서 전력을 고주파로 변환하여 이 진동을 원격지의 수전기의 전파를 사용하여 전송합니다. 수전기 측은 안테나로 수신한 마이크로파의 진동을 다시 전기로 변환하고 대상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총무성은 2021년 내에 920MHz대와 2.4GHz대 그리고 5.7GHz대에서 마이크로파 방식의 무선 급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데 920MHz대는 최대 송전 전력이 1W, 2.4GHz대는 최대 15W 등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실현 가능한 무선 급전 능력이 다르게 됩니다. 총무성은 이와 함께 공간 전송형 무선 급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2021년에 해당하는 제1단계에서는 오피스나 공장 등 옥내 환경 한정으로 규정합니다. 920MHz대는 사무실 등의 유인 환경, 2.4GHz대와 5.7GHz대는 공장 등 무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에서 24년도에 계획하는 제2단계에서는 5개 환경에서의 무선 급전도 제한을 해제하며 마지막 3단계는 2025년 이후를 상정하여 공간 전송용 무선 급전의 대전력화를 도모합니다. 현재로서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무선 급전의 급전 전력이 최대 수백 밀리와트로 작으며 이는 카메라 등에 급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전 능력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비 전력이 적은 IoT 디바이스로의 급전이 상정됩니다. 또한 송전 측에서 수전 측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력의 급전 효율도 매우 떨어지는데 현재는 수 프로의 수준으로 대부분의 전력이 공간을 전송할 때 소멸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인 에이터링크는 2021년 11월 총무성의 규제 완화를 예측하여 유인 환경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지는 920MHz대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무선 급전 디바이스를 제품화했는데 최대 20m 범위에서 수 밀리와트 급전이 가능합니다. 타깃은 오피스의 IoT 센서 용도 등으로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 장소를 감지하여
공조 제어 등의 용도로 배터리 없는 IoT 센서와 무선 급전 디바이스를 조합하게 됩니다. 10m급 무선 급전이기에 가능한 활용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전자기기 부품의 제조 판매를 하는 미네베어 미츠미와 교토대학이 공동으로 2020년에 공간 전송형 무선 급전을 활용한 실증 실험을 통해 터널 내에 배터리 없는 IoT 센서의 무선 급전을 시행하여 터널의 변형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터널 내의 보수 관리는 지금까지 사람에 의한 작업이 대부분으로 가까이에서 육안으로 터널 현황을 살피며 순회하는데 반나절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차량 주행만으로 IoT 센서를 통해 수분 만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보수 점검에 IoT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배터리 교환에 번거로움이 있거나 차량의 주행 속도에 제한이 있는 등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없이 볼트 충격 센서에 무선 급전을 하는 구조로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게 되면 또한 송전기를 탑재하는 차량이 시속 50km로 터널 안을 한 번의 주행만으로 센서가 가동되어 즉석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발 스타트업 기업인 에이터링크는 2021년 11월 최대 20m 떨어진 IoT 디바이스에 수미리와트의 무선 급전을 할 수 있는 송전기와 수전기를 제품화했는데 이 기업은 의료 분야에서 무선 급전 분야로 진출해 일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특이한 기업입니다. 에이터링크가 개발하는 무선 급전 시스템은 타케나카 공무점이 취급하는 오피스 빌딩의 빌딩 매니지먼트 용도로서 선행 도입이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오피스 빌딩의 의자에 비치된 배터리 없는 인체 감지 센서에 오피스 천장에 약 6m 간격으로 설치된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무선 급전의 송전기로부터 전력을 보내어 가동되는 인체 감지 센서가 어느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를 감지하여 최적의 위치로 반응을 보내도록 공조 제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이터링크의 제품이 활용하는 것은 920MHz대인데 2.4GHz대와 5.7GHz대를 이용할 경우에 송전 전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인체로의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인 환경에서의 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파나소닉은 사무실 직원의 컨디션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용으로 920MHz대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0MHz대에서 인정되는 송전 전력은 1W 이하로 유인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용도는 소비 전력이 적은 IoT 디바이스에 한정됩니다. 현재는 1W의 전력을 보내면 1mW 정도가 급전되며 IoT 센서의 구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장용으로는 센서나 산업용 로봇과 같은 용도를 상정하는데 배선이 불필요해지므로 지금까지 설치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전원을 공급받기 어려운 공장의 높은 곳에서도 무선 급전을 활용함으로써 IoT 센서나 감시 카메라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비교적 큰 전력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위한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는데 도시바나 오시아 등이 각각 다른 어프로치로 안전성을 어필하며 2023년경에 제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GHz대 및 5.7GHz대에 대해서는 수십 와트 규모의 송전 전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송전 전력이 크기 때문에 2021년도 제도 개정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무인 공장 등의 환경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파수대에서 무선 급전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무선 종사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하며 2.4GHz대와 5.7GHz대의 경우에는 2021년도 규제 완화에는 시험적인 해금으로 규정이 됩니다. 총무성은 대전력을 전송하는 2.4GHz대와 5.7GHz대에 대해 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 방호 지침의 지침 수치를 넘는 범위의 사람이 들어가면 이를 검출하여 송신을 멈추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2.4GHz대의 경우에는 약 5m 이내의 범위에 들어갔을 경우에 인체 감지 센서 등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송신을 즉석에서 멈출 수 있는 환경이라면 완전한 무인 환경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도시바도 5.7GHz대를 활용한 무선 급전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상정하는 용도는 공장 창고의 감시 카메라나 보수 관리를 위한 센서에 무선 급전하는 것입니다. 5.7GHz대는 총무성이 해제하는 무선 급전용 3개 주파수대 중에서 가장 큰 32W의 최대 송전 전력을 취급할 수 있으며 3에서 5m 떨어진 카메라와 같은 디바이스에도 무선 급전을 할 수가 있어 기존의 배선 문제로 곤란했던 장소에도 카메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도시바는 5.7GHz대에서 필수인 인체를 피하는 구조도 이화대 대학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는 것은 마이크로 도플러 시프트라고 하는 인간의 호흡 심박으로 인한 전파 위상의 미세한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송정기가 미약한 전파를 수신기의 방향으로 전송하는데 전파를 발사한 방향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인간의 호흡이나 심박에 의해 전파의 위상이 주기적으로 어긋납니다. 그것을 송정기 측에 정착한 센서 장치가 검출해서 사람이 있는 방향을 검지하는데 인간의 마이크로 도플러 시프트를 보기 위해서는 3Hz 정도의 저주파로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도시바가 개발하는 무선급전 송전기는 다소자 안테나를 갖추기 때문에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좁힐 수 있는 빔포밍이 가능하며 검지된 정보를 기본으로 빔의 방향을 제어함으로써 사람을 피해 전력을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빔포밍이 없는 통상의 송전기에 비해 인체에 대한 조사 전력을 230분의 1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중한 일본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대규모 전력 용도의 무선급전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의 샤오미는 2021년 1월에 수미터 앞에 있는 스마트폰에 5W로 급전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했는데 5W까지 수전 전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 스마트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샤오미가 개발한 기술의 구조는 우선 스마트폰에서 미약한 비콘 신호를 송전기에 발신하여 스마트폰의 위치를 특정합니다. 송전기는 무선 급전용 안테나 소자가 144개 탑재되어 있어 특정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향해 전파를 좁힌 빔포밍을 사용하여 급전하는데 스마트폰에는 14개의 안테나 소자가 탑재되어 있는 수전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샤오미가 스마트폰의 무선 급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한 것이 밀리미터 파대 30에서 300GHz대의 전파로 지금까지의 마이크로파 방식의 무선 급전 제품은 5.7GHz대까지가 주파수의 줄이었습니다. 밀리미터 파대의 장점은 전파의 빈 공간이 많아 마이크로파의 진동을 싣는 송전용 대역폭을 넓게 확보하기 쉽다는 점인데 대역폭이 넓어지면 큰 전력을 보내기 쉬워집니다. 샤오미는 제품화 시기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수년 내에 제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샤오미의 기술은 대규모 전력화로 인해 수반되는 인체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스쿠바 대학이 밀리미터 파대를 사용한 대규모 전력 용도의 무선급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밀리미터 파대를 활용함으로써 드론이나 플라잉카 용도의 무선급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나 플라잉카로 불리는 전동 수직 이착륙 EVTOL 기기로서의 무선급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배터리가 소진될 때마다 지상에서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선급전 이용을 전제로 함으로써 드론 등의 기체에서 차지하는 배터리의 무게를 낮춰 기체의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의 드론은 기체 무게의 3분의 1 정도를 배터리 무게가 차지하는 일도 드물지 않아서 기체를 경량화할 수 있게 된다면 장거리 비행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드론 전용의 무선급전으로는 대부분 송전 거리가 최대 1m 정도의 자기 공명 방식을 검토해 왔는데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무선급전에 비해 급전 효율이 뛰어나며 드론 같은 대규모 전력 용도도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을 고려하면 10m 앞에 있는 디바이스에 급전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방식의 편리성이 더 높습니다. 스쿠바 대학의 실험에서는 밀리미터 파드를 활용하여 비행 중에 드론에 급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킬로와트급의 무선 급전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전력 용도의 무선 급전용 송전기 개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발하는 송전기의 발전기에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진공관, 마그네트론이 탑재되는데 출력 10kW의 발전기의 경우에 수천만 년이 소요되며 예산의 99%를 차지하는 것이 송전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무선 급전의 급전 효율은 수 프로로 낮으며 송전 전력의 대부분이 낭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송전기는 보다 대규모 전력을 전파에 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전력에 대응한 송전기의 높은 비용은 실용화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마무로 조교는 드론뿐만 아니라 플라잉카의 수요도 전망하며 비용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는 플라잉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대규모 전력화와 함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마무로 조교는 기체가 금속재라면 마이크로파의 진동이 차단되어 기체 내부에는 침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유리창은 마이크로파가 투과되기 때문에 기체 하부에만 무선 급전을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도요타의 첫 EV 전용 플랫폼 BZ4X로 유럽을 맹추격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